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6월만 좀 바쁘게 살고 7월에 한번 휴식을 지내보자 했는데 휴식 잘 지내고 계시죠? 무슨 소리예요, 작가님? 저희 7월도 이제 이번 달도 못 쉬겠는데요? 하면서 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8월엔 쉬자. 네. 이러다 2024년이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근데 벌써 상반기가 다 흘렀다는 것이 또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게 뭐가 많이 지나갔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달력 보면은 참 한 게 많은데 이게 너무 뭐랄까 압축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건 있어요. 네. 또 체감상 잘 느껴지지도 않고 계속 달리고 있는 느낌이랄까요? 네. 그래서 저희 쉬는 동안 저희 청취자분들은 책을 좀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랑 지연 작가는 좀 동일하게 한 말이 방송 안 하니까 책을 안 읽는다. 맞아. 그나마 저희 오늘 주제가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이 있는데 도서전에서 찬 책들, 도서전이 끝나고 나니까 읽을 수 있었던 책들을 가지고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화 소개를 하자면 158화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비하인드 대방출입니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셀러로 참여도 했고 물론 너무 바빠서 구경은 잘 못했지만 맞아요. 참여자의 시점에서 비하인드를 좀 말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가져와 봤는데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번 국제도서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이었나요? 작년에 이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라는 게 되게 컸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희 엄청 핫했던 이슈 있었잖아요. 슬램덩크가 네. 와 대원 CI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슬램덩크 전편을 모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줄이 너무너무 길어서 맞아요. 글지마 작가님은 근처 부수셨거든요. 네. 그래서 5일 내내 슬램덩크 줄을 보셨는데 작가님 어떠셨습니까? 이게 뭐랄까 책에서도 오픈런이 존재할 수 있구나. 근데 되게 기분 좋기도 했어요. 네. 아마 작가님은 먼데 계셨으니까 저는 진짜 바로 앞이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이제 등지고 있어서 네. 환기 차원에서 뒤돌면 이제 아직도 줄이 기네 수준이었는데 저희 플랫폼 P 사람 중에 그쪽 가까이 있는 분은 뭔가 생기가 없어 보이는 느낌.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면 이제 기력이 좀 빨릴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는 계속 사람이 많네 싶기도 하고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다들 너무 기쁜 마음으로 줄 서서 사진 찍으시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거기 농구 골대가 벽에 달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밑에서 막 이렇게 점프 덩크슛 하는 그 포즈를 많이 취하시는데 사람 많아도 찍을 수 있구나. 그래서 지연 작가님은 독립출판 부스에 계시다 보니까 B홀에 계셨는데 저는 플랫폼 P랑 같이 나가서 A홀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침마다 그 해외 부스 쪽에서 무슨 연주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MR 같은 거 트나 했는데 맞아. 퇴근할 때 보니까 연주하면서 다 같이 춤추고 계시더라고요. 되게 흥겹고 저희는 약간 다들 끌차 끌면서 덜덜덜 하면서 이렇게 출구로 향하는데 되게 흥겨워가지고 되게 기분 좋다 이러면서 나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가장 핫한 이슈는 이 정도가 아니었나 싶은데 맞아요. 지연 작가님은 혹시 내 부스를 찾아주는 독자님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비홀의 책마을 부스에 있었는데요. 네. 책마을 부스는 아무래도 독립출판 작가님들이 모이신 곳들이고 옆에 무대도 있고 옆쪽에서 또 전시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되게 다채롭게 전시를 보고 오시기도 하고 아니면 독립출판 부스 찾아왔어요 하면서 오시기도 해서 독립출판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릴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아무래도 1인 출판 혹은 소규모 출판의 연합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책을 구경하시더니 근데 여기는 뭐가 모여 있는데요? 약간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독립출판도 있고 뭐 1인 출판도 있고 이렇다.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설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어렴풋이 당연히 알고 계시기는 하셨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니까 얘기를 드렸던 점들이 좀 있었고 독립출판을 너무 사랑하는 독자님들도 정말 많이 찾아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립출판 쪽에 있으면 여기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책의 저자일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조금 있으신데 그러네요. 저희 쪽은 아무래도 이제 출판사 직원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대부분 대형 출판사에 이제 나오신 분들 보면 직원분들이랑 같이 나오시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막, 이거는 제가 쓴 소설이고 이러면 작가님이세요? 막, 놀라운. 예상치 못한. 맞습니다. 네. 그러기도 했답니다. 맞습니다. 작가님은 혹시 내년에 또 참여한다면 뭔가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 도서전에서 새로운 가구를 제작해서 나갔었거든요. 봤습니다. 약간 여행 가방인데 불이 들어오는 여행 가방이라 엽서대를 만들었었는데 사실 제가 목공이나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직접 만들어 볼까 그래서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눈에서 안광을 봤어요. 눈이 생각보다 책이 점점 많아질수록 쉽게 좀 보실 수 있는 손이 좀 잘 가는 그런 배치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대신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접이식이 돼야 돼요. 절대 안 접히면 안 돼요. 그 큰 거를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조금 이제 많은 이제 목공소 대표님들 선생님들과 많은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와, 내년에 꼭 나가셔야겠네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글지마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어떤 분이 막 내년에도 꼭 나와주세요 이랬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네요. 저는 뭐 내년에 만약 나간다면 그 첫 번째 책 미국 로만 깨기에 대한 제세 문의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근데 저도 그 책은 제세하셨으면 좋겠어요. 책 진짜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뭔가 너무 한 7, 8년 지난 얘기를 누가 궁금해할까 싶어가지고 제세를 제가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러고 있었다가 근데 그 책에 대한 수요는 워낙에 너무 강력한 것 같아서 진짜 딱 그거 정도만 제세를 해볼까.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제가 웹소설 공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에서. 자, 제목 얘기해주세요. 안 돼요. 제목 얘기는 못합니다. 나중에 유명해지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막 웹소설이나 혹은 이제 독립출판물도 새로 신작이 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막 여러 스케줄이 겹쳐 있어서 사실 내년 국제도서전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신간과 제세 하나씩 들고 가보자 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국제도서전 비하인드를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오셨던 청취자분들도 진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책마을 부스를 못 들으셨을 수도 있고 지나가셨을 수도 있고 그래요.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이제 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는 이번 2023년에 도서전에서 출구에서 좀 가까운 쪽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는 전시를 올해도 진행을 했거든요. 네. 보셨어요, 작가님? 아니요. 그쪽에 안 오셨군요. 가긴 갔는데 이게 너무 막 정신이 없으니까 구경 못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래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저도 뒤에서 기다렸다가 읽었었는데 선정되었던 책들 중에 고트 출판사에서 나왔던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가 짓고 이수정 님이 옮기신 살라리오 미니모라는 책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미래 편집장님이 계신 맞아요. 쪽프레스에서 네. 이제 고트 출판사에 같이 하시죠. 출간됐던 책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이라고 해서 꼭 외형이 예쁜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지의 레이아웃이 독특하고 예쁘거나 책의 주제를 굉장히 잘 담은 표지와 내지가 담겨 있었다면은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이 책은 표지에 폴라로이드 사진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약간 사진만 양각 오도도돌하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실제로 폴라로이드 사진집을 한 권을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코팅이 안 됐네요. 맞아요. 그리고 약간 표지가 갱지 느낌이 나는 회색 느낌이 나는 그런 종이에 약간 유광도 아니고 그냥 애초에 그 종이 느낌 질감이 그대로 살려 있어서 질감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책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책의 소개를 보면요. 콜롬비아의 기자이자 작가 안드레스 펠리페 솔라노는 2007년에 더운 계절에 6개월간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을 해서 기사를 쓰려고 이 6개월 동안 다른 사람이 돼요. 우와. 나르코스의 배경이었던 메데인 13구로 가서 최저임금 노동자가 되기로 한 다음에 실제로 실행을 합니다.
근데 편집장으로서 굉장히 윤택한 생활을 하던 그가 어쩌면 모험이기도 하잖아요. 네.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약속하는 장기간의 취재 프로젝트니까 그럼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이제 회사의 이제 제안을 받아들여서 살기 시작을 하는데요. 회사에서 집에다가 전화를 할 수 있는 비상용 핸드폰 하나만 주고요. 그리고 정말 최소의 금액만 줘요. 우와. 집도 알아서 구하시고 직업도 알아서 하시고요. 교통비, 식비, 월세 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물품은 전부 보고타에 두고 가라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이고. 어마어마하죠. 네. 신분을 숨긴 채 일하는 게 조건이었거든요. 한화 20만 원이 월급이에요. 그거를 제 몸에 맞추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20만 원으로 살 수 있다. 월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식비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은 공장 사정이 되게 어려워져가지고 임금을 제때 못 줄 것 같아요 라는 회사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네. 청천벽력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서 주말에 다른 일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자기도 다른 일을 이제 또 찾아보기도 하면서 그분이 집에 가시려고 교통비만 남겨져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버스비만 있었는데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서 추로스를 판매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냄새를 맡고 너무 먹고 싶다. 진짜 맛있겠다 하는데 아, 이거 먹으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교통비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 돌아오면서 또 글을 써요. 근데 사실 기자 그리고 저희도 글을 쓰는 사람이지만 어떤 직업에 대해서 겉으로 보고 내가 느낀 거에 대해서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그 사람이 되어본 다음에 정말 이제 자신의 삶을 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긴 시간은 아니지만 되게 다양한 감정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다이내믹하네요. 맞아요. 돈이 없어서 막 이러보기도 하고 뭐 추러스 맞아요. 먹고 싶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선정된 데는 이유가 꼭 표지나 내지 디자인 때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책을 읽을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다른 의미에 대해서는 저희 독자분들, 청취자분들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제도서전에서 오. 가져온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함께 플랫폼 P를 쓰고 있는 에디토리얼이라는 출판사의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매번 얼굴은 이제 만나 뵈면서 인사도 하고 너무 낯이 익은데 이 출판사의 책을 읽어본 거는 처음이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구경한 기회가 됐는데요. 네. 진화 신화라는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네네. 이분이 이제 한국 SF의 간판 작가시라고 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이기도 하고 제1회 SF 뭐 대상 이런 것도 수상하신 적도 있고 그런 분인데 이 작품은 예전에 그분의 이제 두 번째 단편집에 실렸던 단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다른 분의 도움으로 번역을 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출간이 되고 중국에서도 출간이 되고 이 단편에 대한 인기가 좀 어마어마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당시에. 그래서 뭔가 소장용 책이 표지가 되게 이쁘거든요. 네. 그래서 책 표지를 보면은 양장인데 또 심지어 김홍림이라는 되게 유명한 분의 그림과 함께 실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내용이 보면은 약간 궁금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SF 소설이라고 하는데 표지를 보면은 뭔가 조선시대나 그림 같은 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봤더니 되게 특이한 거는 이게 변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작가님께서 나는 삼국사기의 행간에서 신화와 역사가 혼재된 이야기를 상상하며 놀곤 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삼국사기 때 그 자료와 SF적인 요소와 역사적인 그런 거를 다 가미를 해가지고 왕위를 찬탈당한 어떤 왕자의 변신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읽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는데요. 네. 표지가 작가님이 얘기하신 거 진짜 병풍 느낌이 좀 나고요. 나무기는 나무인데 서로 되게 얽혀 있어서 약간 저희 그 두루미가 날아다닐 것 같은 병풍 속 그림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네네. 앞장을 조금 펼쳐보니까 삼국사기의 한 장면이 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조선시대의 이야기와 SF를 엮기가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네. 이걸 읽다 보면 그런 상상이 가능하구나.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사실 스토리 라인 자체는 되게 흔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그 이전 왕의 아들이었던 사람을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인간이 변하는 게 가능한 시대적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숙부의 눈을 피해서 살아야 되니까 점점 등이 굽어지고 밤에만 돌아다니니까 눈이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숙부가 얘를 죽이러 찾아왔을 때 이 변한 모습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고 도망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산속에 들어갔다가 인간이었다가 호랑이로 변한 어떤 인물을 만나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인간이었다가 이렇게 짐승이 되었냐 이랬더니 뭐 그거에 대한 해답을 이제 나누면서 이 사람도 점점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변해 가거든요. 네. 나중에는 결국 숙부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숙부가 어쨌든 너가 내 이전 형님의 씨앗이니 세상에서 없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와, 그래도 작가님 얘기해 주신 거 듣고 책을 살짝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진짜 어렵지도 않고 네. 뭔가 시대물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멀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진짜 후루룩 읽히고 와. 근데 그 안에서 빛나는 그 상상력이 막 저 작가님의 팬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렇게 동료 작가의 책을 읽었을 때 팬이 되는 경험은 정말 이제 지속적인 그 팬십을 언제든지 책 속에서 또 상상력으로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맞아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읽으면서 제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소설을 워낙 쓰고 있으니까 네. 이 시장에서 이 흐름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뭔가 이 패턴에 익숙해질 것 같은데 예전으로 못 돌아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쓰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김보영 작가님의 소설을 읽고 역시 난 이거를 하기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지라고 다시 또 이제 느끼는 시기가 돼가지고 작가님의 신작을 이제 조만간 구매해서 읽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청취자분들이 작가님의 신작을 읽기 전에 너무 읽으면 좋을 만한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2023년 서울국제도서전 비하인드 대방출이라는 주제로 책 2권을 추천해드리고 비하인드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5일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는 빠르게 보냈지만 독자분들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도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만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